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밖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나와 있는데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늦게 나가는 걸 좀 싫어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이거저거 브리핑을 좀 봤어요. 직원분이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저는 야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캐삭방 하시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직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교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치하시는 분이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서울시장직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행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좋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저는 좀 많이 놀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가 앞에 좀 좋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랑 용산까지 그냥 싹 다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장난삼아 던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건 장난삼아 던지면은 이제 던지는 분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디테일한 동네까지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동네를 지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일단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강남 3구랑 용산 전체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더 난리가 나면은 더 강력한 수단도 쓸 수 있다. 이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약간 정부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때 규제할 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정권 기억나세요? 주머니에 부동산 정책이 잔뜩 들어있다. 투기꾼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어쨌건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린다. 이것도 안 되면 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 정권에 규제지역 넓혀갔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생각을 확장하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확장 살짝 했다가 올게요. 살짝 발만 담그고 오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강남 3구의 시장님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시장님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안 나와서 몰라서 그렇지 서울 시민들의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은 안 올라요. 이게 분명히 목소리가 있거든요. 강남만 집이냐, 용산만 집이냐, 노도광도 집이다, 강서구도 집이다. 거기 아파트 엄청 많거든요. 왜 우리는 안 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상승세가 퍼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제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비난을 많이 들었지만 몇 년 동안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이해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딱 지켜보시면은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 옆으로 상승세가 퍼져나가요. 왜냐면 못 사게 하니까. 여기가 필요한 사람이 저기를 사야 돼요. A 지역을 사야 되는데 A 지역을 묶으면 B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A 지역이 올랐는데 A 지역이 비싸서 못 사겠는데 뭔가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제 사이드인데 시장님이 혹시 그 목소리를 들었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이제 모아서 본론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규제지역 지정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지정을 하면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잠실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계획 다 짜놨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가서 사야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 사는 거 엄청 이렇게 번잡해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엄청나요. 남들이야 야 네가 떳떳하면 통과되겠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몰라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삽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넓히겠다고 하면은
조급해지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시점에서는 강남 3구랑 용산은 살 분들이 꽤 사지 않았나 싶지만 지금 나가보면 여전히 매수 문의가 있고 그분들이 서두를 수도 있고 서두르는 와중에 가격이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가격이 더 퍽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버리면 오케이인데 할 거야는 상당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하셨어요. 지정할 거야, 할 수도 있어, 더 센 거 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은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시기가 둔촌주공 입주가 다가오니까 얘기하신 걸 수도 있어요. 복잡해요. 지금 어떤 의도인지 이 효과를 알고 계신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무튼 시장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차적인 부작용 말씀을 드렸고요. 2차적으로 강남 3구랑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트의 파, 근데 옛날에 파가 잘 못 들어갔어요. 파크리오, 신천동의 파크리오, 신천동 아시죠? 근데 강남 쪽 아래서 봤을 땐 한강의 모양을 바꿔서 새로운 천이다 그래서 신천동 생겨났잖아요. 잠실 옆에. 그리고 유명한 뭐뭐 팔사님이 건물 산 그곳. 거기 파크리오가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요가 밀려 들어왔어요. 왜냐면 전세를 끼고 사고 싶은 분들의 수요가 글로 간 거거든요. 그럼 요번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리면은 전세를 끼고 싶은 사람이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당장 전세 끼고 사도 나중에 입주하면 실수요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못 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남 3구랑 용산에 사고 싶었던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면 옆을 사야 돼요. 그럼 옆이 어디냐? 동네 뻔해요. 저 5초 만에 나오거든요. 일단 용산 묶으면 공덕, 또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쭉 이렇게 딱 아우르면은 성동구랑 광진구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옆으로 이제 동작구, 오른쪽으로는 이제 뭐 강동구나 아니면 이제 하남시 이쪽으로 사람이 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강동구 라인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흐름이. 요거를 통합해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거예요. 1차로 한 방 나오고 2차로 만약에 진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옆에 지역을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넓히겠죠. 그리고 시장님이 더 강력한 뭔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지정을 하고 만약에 퍼지면은 마이용 성광 또 지정하고 옆에 동작구랑 강동구 또 지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드디어 노도강, 성북구, 동대문구 아래쪽에도 이제 강서구까지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이나 대중의 반응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세입자분이 60% 이상이에요. 60%일 수도 있고 60% 이상일 수도 있는데 약간 어느 주택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근데 집주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애매하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치 공학적인 건지 아니면은 약간 시장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뭔가 또 다른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건지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 영상을 오늘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 얘기 계속 나오고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저라면 인근의 아파트를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면 과거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시중에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은 사고 계시고요.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수요가 월세 전세도 파악을 해야 되고 메인 지역들은 약간 매매세가 좀 세서 약간 좀 달라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제 강의를 들어달라고 어필을 드리는 건데 집중적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퍼지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시세를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 살 분이 여기 사고 여기 살 분이 여기 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여기 뭐 다주택자 뭐 갭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기조가 계속 간다면 제가 말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과 비슷한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한다? 더 센 카드를 쓴다? 그래서 이 흐름이 더 퍼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매수 계획, 전세 월세 계획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또 시작이 됐구나. 이 수요를 밀어내는 뭔가가 시작이 됐구나. 그거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예전에 놓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금방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찍 다니시는 분이라서 저희 직원분도 오셔야 되고 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